네, 이제부터는 만보기 앱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보기 앱 이렇게 생겼습니다. 걸음수, 거리, 칼로리 이렇게 레이블 3개가 있고요. 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튼 2개가 있는데 이 버튼 2개는 수평 정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센서가 하나 필요합니다. 페도메터 센서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여기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이제 보통 앱에 보면 아이콘을 가지고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아이콘 파인더나 플랫 아이콘 또는 아이콘 8.kr 이런 사이트에 가서 자기가 아이콘을 원하는 아이콘을 찾아올 수 있어요. 요때 이제 뭐 돈을 내고 쓸 수도 있고 무료인 아이콘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동안에는 무료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레이블이 여기 3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걸음수, 거리, 칼로리 해가지고 3개의 레이블이 있는데 이 레이블은 각각 이름을 LBL Works, LBL Distance, LBL 칼로리 이렇게 3개로 이름을 붙일 거고요. 버튼 2개가 있는데 이 버튼 2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 안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디자인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앱 인벤터를 띄웠고요. 이 앱 인벤터에 새 뉴 프로젝트 해서 여기다 D004 페도미터라고 쓰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창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아까와 같이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 스크린을 중앙 정렬해 놓도록 하죠. 이 스크린이 선택된 상태에서 어, 얼라인 호리존탈을 센터로 그다음에 얼라인 버티컬도 센터로 이렇게 바꿔 놓고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갖다 놓느냐 하면 요 이미지 아이콘을 이제 여기서 이미지를 끌어다 놓고 여기에 보면 픽처라는 속성이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업로드 파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파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파일 선택. 내가 다운로드 폴더에 우리가 그 만들어 놨던 우리 그 LMS에 올려 놨던 거를 여기다 가져다 놨는데 지금 압축을 풀어 놓을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요 압축 파일이 있는데 얘를 풀어서 압축을 풀기 해가지고 압축 풀기 해서 압축 풀기를 다운로드 폴더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다운로드 밑에 컴파스 2라는 거에 이런 이미지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선택해가지고 다운로드에 가서 컴파스 2 안에 자, 요거를 갖다 놔놓고 요거를 가져다 놔도 되는데 나는 요거를 갖다 놓을게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이미지의 크기는 요 하이트하고 위스 요 두 개의 속성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대로 두고요. 그 밑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만보기 앱에 레이블 3개, 버튼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레이블 3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레이블 3개를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 두 개를 가져다 놓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버튼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죠. 옆에다 붙이고 싶은데 버튼을 가져다 놓으면 위아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겁니다. 레이아웃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가 있는데, 얘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시키고요. 그 안에 버튼 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옆으로 나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버튼이나 레이블이나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놓이게 할 때는 뭐를 사용한다? 호리존탈 어레인지먼트라는 레이아웃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센서 안에 보면, 센서 서랍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제 14개의 센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센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도메타 센서죠. 걸음걸이를 체크해 줄 수 있는 센서. 그래서 페도메타 센서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얘는 non visible 컴포넌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컴포넌트들 배치를 했고 이제 속성을 바꿔 줄게요. 자, 한번 요 레이블 1, 레이블 1은 뭐냐면 걸음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아래 보면 텍스트에 걸음수, 자, 걸음수 이렇게 써 있고요. 이름은 LBL 웍스라고 하겠습니다. 걸음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은 거리죠. 거리. 단위가 미터입니다. 미터고. 아무것도 없죠. 처음엔 이렇게 놔두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기 선택돼 있어요. 지금 레이블 2가. 그래서 리네임 한 다음에 LBL 디스턴스라고 하겠습니다. 디스트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제 칼로리입니다. 칼로리는 계산을 해서 넣어야지 되죠. 자, 여기다가 칼로리는 단위가 대문자 칼로리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써놓고요. 요 칼로리는 칼로리가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리네임을 LBL 칼 이렇게 쓰겠습니다. 칼로리의 약자로 칼까지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은 어떻게 생겼냐면,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면 리셋하고 퀴트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얘는 리셋이라고 쓴다. 리셋이라고 쓰고요. 버튼의 모양을 좀 바꿔줄게요. 우리 버튼 모양이 얘랑 똑같이 만든다면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죠. 여기도 그렇게 바꿔줄게요. 이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경색, 텍스트 컬러는 하얀색, 그리고 배경색은 백그라운드 컬러 맨 위에 있네요. 배경색은 블루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그리고 이제 이름도 바꿔주죠. 이름도 얘는 btn 리셋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리셋하는 버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 선택하고요. 얘는 여기에다가는 텍스트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quit라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버튼의 배경색은 블루로 하고 텍스트 컬러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의 이름은 btn qui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면 리셋하고 퀴트의 폭이 좀 다르죠. 얘는 5글자니까 조금 더 넓고 얘는 좀 폭이 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얘하고 얘를 폭을 같이 해주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이 이 버튼을 선택하고 지금 width를 바꿔야 되잖아요. 폭을 특정한 픽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얘는 100픽셀짜리 버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로 이 폭이 폭 전체가 이 폭 전체가 100이에요. 이 폭 전체가 100이니까 이게 100이니까 한 30% 정도씩 두 개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퍼센트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위스를 리셋 버튼에 위스를 퍼센트로 뭐 30% 이렇게 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되고요. 두 개 다 30% 이렇게 줘도 되죠. 그렇죠? 얘도 30% 이렇게 주죠. 위스를 30%. 자, 이렇게 하면 두 개가 같은 크기의 버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걸음수 써지는 LBL 웍스, 그 다음에 LBL 디스턴스, 그 다음에 LBL 칼로리, 그 다음에 BTN 리셋, BTN 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 스크린 1의 이름도 만보기로 바꾸도록 하죠. 스크린 1 선택한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만보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코딩을 하면 되는데 코딩하기 전에 한번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알고리즘이 진행이 될 것 같으냐면 만보기 앱을 딱 키면 만보기가 스타트 하면 되죠. 만보기가 스타트하고 그때서부터 걸음수나 거리나 계산이 되고 칼로리는 그 거리를 이용해서 자기 체중하고 거리를 이용한 그 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블록 코딩에 가서 블록스에 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입니다. 첫 번째 창이 스크린이니까. 자, 스크린 1이 시작이 될 때, 여기에 보면은 만보기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 페도메타를 스타트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페도메타가 스타트가 되고요. 자, 잠깐만요. 선택이 안 되네요. 잠깐만. 자, 그냥 할게요. 얘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선택이 안 돼. 자, 그래서 이렇게 거울 페로메타가 스타트가 된다. 그 다음에 레이블에 이제 몇 걸음 걸었는지 칼로리가 얼마 사용되었는지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계산이 될 거냐면 페도메타가 워크 스텝
걸음을 걸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페도메타 워크 스텝.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페도메타가 워크 스텝이라는 거는 뭐 하는 이벤트냐면 페도메타가 걸음을 걸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걸었을 때 우리한테 정보를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워크 스텝스라는 정보를 주고요. 하나는 디스턴스라는 정보를 줍니다. 디스턴스와 워크 스텝 두 가지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간단해요. LBL 웍스는 텍스트를 바꿔주는데 조인을 해서 바꿔준다. 텍스트 조인하는 거 많이 썼죠. 조인을 해서 바꿔준다. 자, 세 개를 조인한다. 조인하는데 첫 번째는 걸음수라고 쓴다. 걸음수 한 칸 띄고 콜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는 실제로 걸음수를 가져야 되는데 얘는 워크 스텝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워크 스텝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에는 단위를 쓸 건데 걸음수의 단위는 걸음입니다. 그래서 한 칸 띄고 걸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음수 100걸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를 카피해서 쓸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얘를 가져다 놓으면 두 번째는 웍스가 아니고 이번엔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는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거리라고 씁니다. 거리 가로 열고 미터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얘는 디스턴스를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얘를 디스턴스로 바꿔주면 되고요. 얘는 미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카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써야 되냐면 이제 칼로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의 텍스트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얘를 칼로리라고 써주고요. 콜론하고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얘도 미터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네요. 단위를 따로 써줬으니까 여기다가 미터를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리 몇 미터, 칼로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칼로리 값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칼로리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수식이 있었잖아요. 그 수식을 한번 볼게요. 자, 칼로리를 계산하는 수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4.0877 곱하기 자기 체중 곱하기 시간. 그런데 시간은 거리 나누기 5000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를 가져와야 돼요. 곱하기는 매스에 들어가 있고요. 곱하기 가져오고 첫 번째는 숫자로 4.0877 여기다가 4.0877이라고 쓰고요. 여기는 자기의 체중을 가져다 놓습니다. 체중. 자, 체중이 80kg인 사람. 그 다음에 곱하기가 하나 또 필요한데 곱하기가 시간인데 시간은 여기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를 더 갖다 놓고요. 얘는 시간인데 시간을 우리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거리를 5000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에 5km를 간다면 5000m를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리를 내가 5km를 갔다면 1시간 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거리 나누기 5000 이렇게 쓰겠습니다. 거리 나누기 5000이니까 나누기 블록이 필요하고요. 얘죠. 예.
입니다. 나누기 블록이 필요하고요. 이 나누기 블록에는 디스턴스 나누기 5000 그러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페도메타가 걸음 걸었다라는 신호를 만들어주면,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우리는 걸음수가 얼마나 걸었고 거리를 몇 미터 걸었고 하는 값은 어디서 준다? 그거는 이제 페도메타 센서가 주는 거예요. 그 센서가 주는 값은 바로 요게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칼로리는 계산을 해서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페도메타가 우리한테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계산하는 공식은 내가 파워포인트에 설명한 것처럼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시간인데, 걸음 운동한 시간인데, 그 시간은 페도메타 센서가 우리한테 주지를 않아. 그래서 1시간에 5000m를 간다는 가정하에 페도메타 센서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리를 5000으로 나눈 것이 시간이 된다. 그래서 4.0877 곱하기 체중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점 밑에 여러 자리를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칼로리나 거리가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점 밑에 뭐 5자리, 6자리 이렇게 주면 그거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쓰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 워크 스텝은 그 정수니까 몇 걸음 하니까 얘는 필요가 없고, 이렇게 디스턴스와 칼로리는 소수점이 나오니까 얘는 소수점 밑에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얘를 가지고. 그래서 format as decimal number,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스턴스를 넣고 소수점 밑에 자릿수는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칼로리 계산도 그렇게 정확한 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format as decimal number 이렇게 가져다 놓고, 이 값을 표현하는데 소수점 밑에는 한 자리까지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이 페도메타 센서를 이용한 만보기 앱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줄여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체를 보도록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스크린 1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시작되자마자 바로 페도메타 센서를 스타트해라. 자, 이게 이제 필요하고요. 페도메타 센서를 바로 시작해라. 이 페도메타 센서라는 요 컴포넌트는 우리가 디자인한 여기에 밑에 있죠. 요게 이제 페도메타 센서예요. 요 스크린 1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만큼은 우리가 디자인한 컴포넌트들이죠. 그 중에서 페도메타 센서를 클릭하면 그 페도메타 센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 페도메타 센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면, 이렇게 보면 페도메타 센서가 이벤트죠. 올리브 색깔의 블록은 요거는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이벤트가 우리는 요 워크 스텝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도메타 센서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리셋하는 거,
그렇죠? 여기는 리셋하는 거, 세이브하는 거, 스타트하는 거, 스톱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액션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뭘 사용한다? 일단 시작할 때 스타트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타트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자동으로 뭐가 돼요? 자동으로 이제 내가 걷는 거에 대한 걸음수를 우리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 걸음거리를 측정할 때마다 얘가 워크 스텝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줘요. 자, 이 올리브 색깔 이 블록은 이벤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워크 스텝은 얘는 이벤트야. 사건이죠. 요 사건을 우리한테 사건이 생기면 요 사건 블록이 이벤트 블록이 실행이 되고 그래서 워크 스텝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요렇게 생긴 이벤트 블록 안에 요렇게 생긴 것들은 요 컴포넌트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값이에요. 그런데 페도메터 센서는 우리에게 워크 스텝이라는 이벤트가 생길 때 몇 걸음 걸었는지 하는 워크 스텝스라는 값과 얼마나 걸었는지 하는 디스턴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짰냐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짰냐면 LBL Works. 자, 걸음수를 표시하는 레이블에는 걸음수, 워크 스텝스, 그 다음에 단위, 걸음이라는 걸 조인을 사용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LBL 디스턴스라는 두 번째 레이블은 거리, 그 다음에 디스턴스, 요것도 제공해 주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디스턴스, 그 다음에 미터라는 단위 이렇게 조인해서 썼는데 이 디스턴스가 핸드폰의 이 페도메터 센서가 그렇게 정밀한 값이 아니니까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만 바꾸기 위해서 format as decimal number, places 1 이렇게 매스 서랍 안에 있는 블록을 가져다가 소수점 밑에 한 자리까지 만 표시할 수 있게 바꿔준 겁니다. 알겠죠? 자, 칼로리도 마찬가지예요. 칼로리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는데 이 조인 블록 안에서 칼로리 요게 틀렸네. 그죠? 요게 틀렸죠. 요게 미터가 아니고 한 칸 띄고 대문자 칼로리 이렇게 써야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계산식을 사용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식은 이 칼로리는 여기서 제공을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워크 스텝하고 디스턴스는 제공해 주지만 칼로리는 계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를 계산하는 식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칼로리 계산하는 식이 요 상수 곱하기 체중 곱하기 운동한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시간도 이 상수는 이제 내가 만든 그 4.0877이라는 상수값이고 체중은 정해져 있는 값인데 시간은 이 페도메터 센서가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페도메터 센서는 이 워크 스텝하고 디스턴스만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운동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사치로 시간은 어떻게 했냐면 1시간에 5km를 걷는 그 속도를 가정을 해서 내가 5km를 걸었다면 1시간이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디스턴스를 5000으로 나눈 값. 내가 만약에 1000m를 걸었다면 여기 디스턴스가 미터 단위거든요. 우리한테 줄 때 1000m를 걸었다면 얘는 5분의 1시간 걸은 거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수식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과정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빌드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페도메타 센서를 디자인하고 코딩하는 과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요거를 시연하는 영상은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는 그 에뮬레이터가 없거든요. 녹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예전처럼 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되는 또 하나 나침반 그 앱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서 해 보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